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급격히 흔들렸던 국내 증시는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도 상승해서 출발했지만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아쉬움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언제쯤이면 좀 시원한 랠리를 보여줄지, 또 주목할 이슈는 무엇인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히나 좀 더 네. 시장이 아쉬웠던 게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크게 좀 올라주다가 네. 뒷부분으로 가니까 뭐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마이크론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이 어제 4%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실적 발표 아닌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잖아요. 무슨 꿍꿍이로 저러나 했는데. 대체 무슨 꿍꿍일까요? 예, 일단 뭐 자신감을 표현하는 건데 마이크론이 최근에 보면 이제 HBM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랑 같이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신감을 한번 표명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23일쯤에 이제 집계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실적 발표를 조만간에 할 텐데 일단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마이크론이 오르면 왜 우리도 같이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경쟁사인데 마이크론이 좋아져야 같이 좋아집니다. 결국엔 시장이 같이 큰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얼마나 지금 파이는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고 디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나눠 먹는 시장이고 결국에 HBM도 마찬가지죠. 근데 HBM은 지금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삼성전자 순으로 바뀐 거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럼 시장 왜 이렇게 재미없었냐? 네. 왜 그런 거죠? 수급적인 요인은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아요, 지금. 그럼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환매수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죠.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손해를 봅니다. 이게 언제 많이 팔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금요일 날 폭락이 한번 나왔는데 네. 세제 개편한 이유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 급락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그 핑계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 당시에 한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며칠 동안. 네. 근데 그걸 지금 해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예, 이제 그래서 다급하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뛰었다가 누르면서 다시 또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거든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4천억 이상 샀습니다. 이건 이제 이익 실현한 거죠. 매도 쳤던 거. 그래서 아마 이게 물량이 거의 다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주가는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다 좋은데 우리만 왕따를 빠졌죠. 좀 당했죠? 예, 근데 그동안 그쪽은 못 올랐고 우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뭐 키 맞추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그런 선물 수급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주도주의 변화? 허리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오늘. 오. 그러니까 허리가 그동안 망가졌다라는- 조방원이 허리 역할을 해줬는데 조선방사는 완전 다 안 좋았죠, 오늘. 그랬죠. 예. 그러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그들이 다 빠지면 같이 밀려버립니다, 지수가. 그럼 주도주 어디로 가는 건가요? 조방원도 안 가고 반도체도 안 가면 어디로 가나요, 우린? 제가 근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지금은 크게 이제 조방원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는 것 같고요. 나올 만한 호재들이 거의 다 나왔다. 이미 그럼- 반영을 많이 했죠. 원전은 아직 삽질도 안 했는데 예, 저기까지 올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선은 미국한테 뭘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아직 받은 건 없죠. 실질적으로 받은 건 없고. 조선은 아마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팔 기회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25일. 이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가 단기 고점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지금 못 빠져나오신 분들은 그때 빠져나오시면 된다. 25일만은 기다리면서.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방사는 이미 꺾였죠. 밸류에이션 논란 나오면 로키드 마틴 비교하는 기사 나오면 끝난 거죠, 이제. 예. 그 이슈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그 외에 체코나 뭐 슬로바키아나 뭐 이런 이제 그 동유럽의 루마니아나 이런 국가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거다 하지만 아직 사인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특히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한 5만 원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 오버슈팅했죠. 예, 이제 이 부분이 다 빠진 겁니다. 제자리 내려온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 주도주가 변할 텐데 결국에는 주도주가 지금 다시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으로 돌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사실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덩치 크기가 훨씬 더 크니까 오히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면 더 크게 웃을 수 있게 되는 상황 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조방원 합쳐보면 생각보다 기업이 많아요. 네, 근데 덩치가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마. 근데 물론 반도체가 훨씬 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바이오는 약간 중립인 것 같고,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방원이 좀 쉬어갈 때 뭘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릴 거냐라고 보면 반도체랑 지금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정도가 되겠죠. 반도체나 2차 전지.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 엔비디아랑 AMD 수출하면서 예. 아니 뭐 이익의 15%도 아니고 매출액의 15%를 내고 팔으라는데 예. 약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중국한테 팔 때 비싸게 팔고 그 돈 놔줘 이거잖아요. 쉽게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예, 딱. 예. 그러면 관세로 못 거둔데 팔 때 아예 붙여서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세죠. 네, 매출세.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돼 보이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은 조금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아무 영향 없다고 봅니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예. 그래도 중국에 팔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향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단가 후려치고 로스에 났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엄청 빠졌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H1 다시 판다고 하니까 네. 팔면서 15% 내는 거는 뭐 어쨌든 미국에 내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는 거기 들어가는 뭔가 부품을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H20 파는 게 더 좋죠. 근데 이제 얘가 왜 이게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물론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뭐 일부 이제 야 우리 그 15% 내야 되니까 엔비디아가 니네 납품하는 거 싸게 이제 하라 그래요, 또? 좀 싸게 좀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한테 15% 더 내라고 하면 되죠. 중국한테요? 그렇죠. 아쉬운 건 중국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갑을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H20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엔비디아, 그러니까 GPU를 공급해 주는 건 AMD랑 이제 엔비디아밖에 없죠. 근데 지금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못 사서 한다는데 그럼 그들한테 돈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최근에 뭐랑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냐면 이런 해석을 아무도 안 하시던데 저만 떠들고 다녀서 제가 이게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하는데 독자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독자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럼 트럼프가 갑자기 왜 반도체 100% 관세 얘기를 했을까?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들은 상관없다. 네. 그럼 미국에 공장 안 짓고 있는 반도체 회사는 어디죠? SMIC, TXMT 이런 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입니다. 회사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저가 디램들을 막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100% 관세가 그러면 오히려 이제 H20을 파는데 15%더 내라 그러고 하면 엔비디아의 수익을 뺏어오려고 할까요? 아니면 중국 보고 돈 더 내게 할까요? 중국 보고 중국 보고 돈 더 내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랑 AMD가 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빠지진 않았습니다, 거의.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세 100% 붙은 애랑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다 테슬라도 또 한다고 하죠. 그렇죠. 애플도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장은 전부 미국에 있죠. 그러면 회사 전체 수익으로는 달러원 같은 경우는 환율에는 영향을 못 주겠죠.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 파니까. 근데 그렇죠. 그냥 전체 회사 밸류로만 보면은 삼성전자는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모멘텀 지금 너무 좋아졌죠. 근데 이제 지금 오스틴 공장이나 뭐 지금 테일러시에 짓는 테일러 공장도 지금 뭐 10월 말에 이제 클린룸 완성하고 거기에 이제 장비들 들어간다고 해서 오늘 지금 삼성전자 향 장비 기업들이 다 좋았죠. 특히 네. 전공정, 뭐 원익 IPS 그 무거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이 움직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테일러 공장도 가동할 거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말로 가면. 그럼 애플 거 이제 이미지 센서 그게 뭐 폄하하시는 분들은 원래 계획돼 있던 거고 뭐 양도 얼마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 얼마 안 돼가 아니라 그동안 그것도 못 받았죠.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그렇죠. 이제 뭔가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파운드리는 업종의 특성상 계속 만들고 자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술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근데 테슬라 향으로 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평택 라인도 돌아갈 수 있고 또 미국 라인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제가 몇 번 자주 이제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HBM을 보고 보시면 안 되고 파운드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HBM은 언젠간 되겠죠. 예, 그거를 뭐 언제 될 거냐, 뭐 우리가 뭐 서둘러 봐야 그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돈 까먹고 있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HBM은 돈을 더 못 버는 거고, 파운드리는 돈을 엄청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없앤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막? 그렇죠.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난리 났었는데, 근데 HBM4가 또 마침 파운드리가 필요한 그 제품입니다. 베이직 다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파운드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못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TSMC 거에 베이직 다이를 사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반제품을 보내면 TSMC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올려야 그 비용을 커버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써줘야 유리한 거죠, 사실은. 엔비디아가. 근데 이제 HBM4 시장으로 진입하면 엔비디아 말고도 AMD가 올라오고 하면서 삼성전자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좋다. 그 밸류도 보면 SK하이닉스는 거의 이제 뭐 PBR 기준으로 2.3배, 4배 이 정도 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1.1배, 2배 이러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멘텀도 좋은데 숫자는 당장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들고 이제 계획된 것들, 테슬라가 지금 주문한 거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26년 하반기, 빨라 4분기, 27년 이렇게 반영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장의 숫자는 뭘로 벌어야 되냐면 디램이랑 뭐 DDR, 뭐 GDDR7, 뭐 DDR5, 그다음에 HBM으로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지금 돈 벌 수 있는 거는 지금 H20엔 아마 삼성께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네,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다들 삼성전자가 HBM에서 뭔가를 해내야 뭐 진보가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계속해서 뭐 예전에 로이터에서도 그랬고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이슈 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 요동치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뭐 사실 한 언론 정도였는데 네. 엔비디아에 이제 뭐 삼성전자 5세대 HBM 공급하게 된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면서 조금은 술렁거리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네. 이런 이슈들은 저희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HBM4를 하이닉스랑 동시 납품하지 않으면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납품하는 회사가 당연히 단가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경쟁자가 들어오면 그 다음은 좀 단가가 떨어지겠죠.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거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노리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아주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되게 짜증날 텐데 단가 후려치기 하고 아마 들어올 겁니다. 만들면. 후속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렇죠. 예, 예. 삼성전자 잘하는 거죠.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또. 예, 또 치킨 반도체 게임 들어가려고. 해뜯은 거랑 이제 유사하게. 예, 그 치킨 게임 하기 전에 빨리 지금 가려고 지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조선업 잠깐 조방원 말씀하셨는데 네. 그 끝에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실제로 마스가 되면서 이제 중소형 조선사 쪽으로 약간 매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많이 벌써 반영을 했죠. 이미 반영은 다 한 상태다. 네. 중소사들도. SK 오션 플랜트까지 찾아낸 거 보면 다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함, 군정 뭐 이런 이제 특수 선박 만들던 회사. 그러니까 SK 오션 플랜트 우리 풍력 네. 뭐 지금 그 밑에 하부 구조물 만드는 회사. 근데 원래 그 조선 파이프 만들고 배관 만들고 이제 플랜트 이런 거 그러니까 후판을 구부려서 동그랗게 파이프 만드는 걸 잘하는 회사거든요. 삼강 M&T였죠 옛날에. 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소규모 그 우리나라 보면 서해안에 돌아다니는 그런 경비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조차도 지금 다 끌어올렸죠. HJ중공업도 끌어올렸고, 뭐 이제 물론 이제 MRO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 이제 그 조선사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큰 군함들은 대규모 조선사한테 주고 경비정 이런 거는 이제 작은 조선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 왜 이게 약간 우리 PX 가면 코카콜라도 있고 콤비콜라도 있고 펩시콜라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골고루 나눠줘야 되니까 경찰차들도 보면 브랜드별로 다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니까 저는 오히려 조선업은 그쪽도 괜찮긴 한데 마스가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지금 뭐가 나온 거는 아직 없으니까.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다 기대뿐이죠. 근데 지금 수주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코는 이미 찼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지금 4년, 5년 기다리면서 미리 선주문 넣지는 않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식품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제 삼양식품이 150만 원 넘었잖아요. 네. 뭐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한 144만 9천 원대에서 장을 마쳤는데 근데 식품주들이 사실 최근에 다들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인데 이게 또 주주 환원 책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데 예. 잘 가는 거 어떻게든 한번? 애국 기업이죠, 삼양식품은. 애국 기업이요? 국내에서 수출이 다 잘 돼서? 국내에서 다 생산하잖아요, 그죠, 100%. 농심은 해외에 현지화를 했지만,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농심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농심은 한 5%도 못 벌걸요, 영업이익률. 예. 애국 기업. 농심은 오히려 농민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 다르네요. 농심이 오히려 해외 현지화를 많이 했고요. 지금 삼양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다 팔고 있는데도 지금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양식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근데 사시겠어요? 너무 비싼데요. 그렇죠. 예. 그럼 좀 떨어지면 한번 뭐 오히려 그런 악재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살 기회를 또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아이오닉 6N 같은 경우가 네, 거의 뭐 네. 테슬라 라이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거기다 이제 포티투닷 유상증자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보된다. 최근에 실제로 삼성자, 현대차가 우리 양대 산맥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큰 네. 기업으로 보면 네. 현대차가 너무 못 갔잖아요. 네. 이런 걸로 뭔가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다 못 갔습니다. 그냥 이제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다 자동차 회사들을 쫙 놓고 보는 거죠. 봤는데 얘가 돈을 좀 더 벌긴 하는데 그렇다고 얘한테 엄청 투자하고 싶진 않아. 자동차 업황 전반에 지금 다운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고점 논란. 실적이 또 약간 부러지니까 부러졌다고 또 못 가고 관세 이슈 때문에 못 가고. 꼬투리가 잡히네요. 예, 근데 이제 PBR 0.5배 수준이면 저는 이게 언제 튀어 올라갈지 모른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튀어 올리려면 결국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중국이랑 싸우고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BYD든 어디든 자동차를 중국에서 너무 많이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도 중국 차랑 가격을 비슷하게 싸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 적어서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같이 테슬라처럼 뭐 다른 거 끼업할 게 뭐가 있어야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님이 더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예. 근데 그분이 생각하실 때도 자율주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이 참 어려운 게 제재가 너무 심해요. 규제가. 자율주행 한번 이렇게 시험 돌리려면 사인을 한 6군데 부처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냥 저 미국 가서 연구하겠다고 가버리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대차가 근데 생각보다 구조가 뭐랑 비슷하냐면 테슬라랑 비슷합니다. 전기차 잘 만들죠. 예, 거기에 근데 물론 자율주행 이슈는 조금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로봇도 같이 하죠. 오, 그러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한다는데 그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 얘기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때가 아마 시초가 될 겁니다. 옛날에 애플카 한다 그래서 갑자기 주가 빵 갔죠. 네. 그러니까 뭔가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계속 차파리에서는 이게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로봇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동력들이 동력이 추가가 필요하죠. 돼야지만 주가에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뭐 신제품 나왔다고 올라가고 이런 시기는 이제 끝났다. 끝났죠. 단선적인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면 안 다행인 되나 봐요. 거는 그래도 글로벌에서 2위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은. 약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도요타를 제꼈습니다 지금. 예. 도요타가 아니라 폭스바겐을 제꼈죠. 예. 도요타가 1위. 예, 그렇습니다. 네. 현대차도 애국 기업이네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